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몇 번이나 거론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오래된 한옥마을. 그곳의 골목 끝 검게 그을린 기와 지붕과 삐걱거리는 대문이 있는 집에서 김순애 72세는 혼자 살고 있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다. 봄이면 연초록 잎사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가을이면 낡은 지붕 위로 붉은 감이 떨어져 굴러갔다. 하지만 이제는 나무도 예전 같지 않았다. 감은 잘 달리지 않았고 가지는 앙상했다. 순애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늘 자신을 떠올렸다. 나도 이 집도 다 수명이 다 됐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침을 했다. 기침 속에는 피가 묻어나왔지만 그는 천으로 살짝 닦아내고 숨겼다. 몇 달 전 아들 부부가 억지로 끌고 간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폐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어렵고 남은 시간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얼굴로 보였다. 순애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아들 정우 45세는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늘 허덕였다. 며느리 지연 41세는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을 꾸려갔다. 시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하려 애쓰는 정우와 달리 지연은 늘 무심해 보였다. 가끔 지연이 내뱉는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워 순애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어머니, 제발 약 좀 제때 드세요. 어머니 집은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 냄새가 심해요. 그 말들 속에는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순애는 좁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홀로 손주들의 성장도 멀리서 지켜봐야 했다. 아들이 바쁘고 며느리와는 가까워지기 힘드니 집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다. 기침이 다시 터져나왔다. 순애는 마른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생각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사라지면 저 아이들이라도 좀 편해지겠지. 며칠 후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정우가 어머니의 요양을 위해 병원과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때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우는 얼굴이 붉어져 며느리를 노려봤고 순애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말이 떨어지자 젓가락 소리도 멎었다. 식탁 위 김이 사라지듯 방 안의 온기도 빠져나갔다. 정우는 숟가락을 꽉 쥔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다. 지연아,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떨렸다. 지연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렀다. 말끔히 닦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미세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오랫동안 입에 올려 혼자 삼켜온 단어들이 혀끝에서 헛돌았다. 저는 현실을 말한 거예요. 순애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만하자. 그녀의 말은 바람 빠진 듯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모두에게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식사는 산산이 부서졌다. 국은 씹다 못해 미지근해졌고 김치의 매운 향만 공중에 떠돌았다. 정우는 상을 엎지르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방에 모셔다 드릴게. 그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지만 순애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다. 내가 간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 남은 둘의 시선이 허공에 부딪혔다. 정우가 먼저 고개를 저었다. 당신 왜 그래?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들으셨잖아.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알갱이처럼 굴러 떨어지는 그 단단함 속에 뭔가 부서진 조각들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우리가 얼버무린다고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니까. 정우는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굵은 숨을 한 번씩 쉬었다. 사실을 말하는 것하고 상처를 내는 건 다르지. 상처는 지연이 말을 삼켰다. 이미 나 있었어. 그녀는 접시를 치웠다. 물을 틀자 금속 싱크대가 얇게 울렸다. 물소리만이 둘 사이를 흐르다가 설거지 세제가 만든 작은 거품들이 배숙으로 몰려들었다. 지연은 거품을 한 손으로 쓸어내리며 책장 쪽을 잠깐 돌아봤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각종 행사 알림장, 미납된 관리비 고지서가 핀으로 겹겹이 꽂혀 있었다. 고지서의 붉은 활자들이 멍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집은 고요 대신 얇은 갈등의 가루로 가득 찼다. 순애는 방에서 천장을 보며 누웠다. 기침을 참으려 혀끝을 깨물어 보지만 가슴속 어디선가 억센 손이 폐를 움켜쥐는 듯했다. 그녀는 베개 옆 서랍을 열어 약봉지를 꺼냈다. 봉지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아침 흰색 2알, 저녁 노란색 1알. 누가 적었더라. 아들일까 며느리일까. 손끝으로 잉크의 굵기를 더듬다가 그녀는 지연의 글씨였다는 걸 뒤늦게 떠올렸다. 어머니는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찌르는 칼뿐 아니라 어딘가 잘못 박힌 못처럼도 느껴졌다. 칼은 피를 차게 하지만 못은 오래도록 아프다. 괜히 눈꺼풀을 감았다 뜨며 원망을 찾다가 원망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질문이었다. 왜 그 아이는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거실에서는 정우가 작은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요양병원 상담 번호였다. 정우의 낮고 공손한 말투, 적잖이 흔들리는 숨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는 문장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조용히 울었다. 어깨만 달싹였다. 지연은 부엌 문턱에 기대어 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내가 미안해. 그녀는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은 출근 인파로 가득 찼다. 지연은 손잡이를 잡고 비스듬히 서서 창밖 어둠과 터널벽의 전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메모 앱이 열려 있었다. 어머니 방 단열 보수 곰팡이 제거 욕실 손잡이 설치 승강기 있는 병원 체크박스들 옆에 작은 메모. 정우 모르게 진행. 비용은 내가. 메모를 닫고 지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회사 건물 앞에서 그녀는 마스크를 고쳐 쓰고 들어갔다. 자리에는 야근 뒤 그대로 쌓인 서류와 회계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지난 겨울 찍은 가족 사진. 순애가 손주들에게 감을 깎아주던 모습이 얼어붙은 채 떠 있었다. 그 옆에 부채 상환 계획표 엑셀 파일이 깜빡이고 있었다. 점심시간 지연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간병인 비용 견적을 문의했다. 상담원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안 맑으시면 통증 조절과 호흡 보조가 중요해요. 비용은 숫자들이 그녀의 귓가에 투명한 구슬처럼 굴러다니다가 어느 지점에서 급격히 무거워져 떨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현관 CCTV 앱을 켰다. 집 마당이 보였다. 감나무 그림자가 기와 위로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방충망 틈으로 스며드는 빛, 오래된 창틀에 벌어진 흠집들. 그 모든 것이 겨울을 한 번 더 버티기엔 너무 낡아 있었다. 퇴근길 지연은 철물점에 들러 방수 테이프와 틈새 차단제를 샀다. 다이소에서 욕실 미끄럼 방지 스티커,
두툼한 실내 슬리퍼, 손잡이형 지팡이도 집어들었다. 계산대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았다. 영수증을 호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집에 돌아오자 순애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해가 기와 위로 기울며 방안을 금색으로 물들였다. 지연이 인사를 하자 순애는 시선을 들었다. 일찍 왔네. 내 퇴근길에 뭐 좀 사오느라요. 그녀는 쇼핑백을 식탁 밑으로 밀어 넣었다. 순애의 눈에 보이지 않게. 정우가 도착할 무렵 작은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다. 정우는 종이 몇 장을 펼쳤다. 엄마, 여기 몇 군데 요양병원 문의해봤어. 집에서 가까운 데랑 시설 좋은데. 일단 예약부터. 그때 지연이 말을 잘랐다. 당분간은 집에서 돌봐요. 정우가 고개를 획 들었다. 어제 그 말 해놓고?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신다니까 남은 시간을 낯선 데서 보내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정우의 눈이 흔들렸다. 화와 당혹감이 동시에 솟구쳤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그럼 그 말은 왜 했어? 지연은 정우를 곧장 보지 못하고 순애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제가 말이라는 걸 잘 못해서요. 잠시 침묵. 고요가 쓰다듬듯 식탁을 지나갔다. 순애는 젓가락 끝으로 탁자 표면을 살짝 긁었다. 나무결이 살아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낯선 데도 괜찮다. 순애가 담담히 말했다.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 하지만 그 말끝은 물기 없는 잎처럼 얇게 갈라져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은 몰래 어머니 방에 들어가 창틈을 살폈다. 바람이 슬쩍 들어오는 구멍을 찾아 테이프를 붙이고 장롱 뒤 곰팡이 얼룩을 젖은 걸레로 닦았다. 작은 손전등 불빛이 벽지 위를 움직일 때 벽지는 마치 오래된 지도를 넘어가는 것처럼 울퉁불퉁했다. 문가에서 인기척이 났다. 순애였다. 뭐하니? 지연은 놀라서 일어났다. 아, 그냥 환기하려고요. 이 밤에 내 곰팡이 냄새가 나서요. 순애는 그녀를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어딘가에 묻어있는 미세한 의문과 아주 작게 빛나는 고마움. 지연은 그것을 알아챘는지 못 알아챘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손주 민재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가다가 발을 헛디뎠다. 현관문 앞단이 낮게 달아 있었다. 위험해. 지연이 빠르게 민재를 붙잡았다. 오늘은 엄마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 나 다 컸어. 민재는 툴툴댔지만 지연의 손을 뿌리진 않았다. 그 모습을 순애가 문틈으로 보고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게 접혔다. 점심 무렵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연이 며칠 전 문의해둔 제가 돌봄 서비스였다. 대기자 많지만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뒤에 이어지는 행정의 문장들. 서류, 자격, 가구소득 기준. 지연은 펜 끝으로 종이를 눌러대며 빠르게 받아 적었다. 전화를 끊고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자 약 냄새와 함께 오래된 이불에 햇살 냄새가 났다. 어머니, 욕실에 손잡이 하나 달까? 해요, 미끄러우시잖아요. 순애는 한참을 말없이 지연을 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 맘대로 해라. 그 말은 허락이라기보다 무력한 항복처럼 들렸다. 지연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방 힘을 잃고 떨어졌다. 저녁 친척들이 들렀다. 사촌 형님과 고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가벼운 안부가 몇 마디 오갔다. 누군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도 병원에 모시는 게 맞지. 집에서 보살피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며느리가 그러더라. 어머니는 오래 못 사시잖아요. 했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하자고. 말이 골목을 돌아와
다시 식탁에 걸려 넘어졌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연은 물컵을 든 채 멈칫했다. 그에게서 지연을 보는 눈빛은 지켜야 할 사람과 막아야 할 사람 사이를 오가는 경계 같았다. 그 순간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해명하려다 결국 삼켰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말은 모양을 비틀리고 사람들은 그 모양대로만 이해할 것이다. 오래 못 사신다는 말에는 냉정과 예측과 공포가 뒤엉켜 있었고 그녀의 속내 남은 날들을 어머니가 덜 춥고 덜 무섭게 보내시게 하겠다. 는 문장으로 나오기 전에 늘 부서졌다. 밤의 끝자락 모두가 잠든 뒤에도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 메모에 또 하나의 목록이 추가되었다. 감나무 가지치기 가을 전에 어머니랑 감말랭이 만들기.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감말랭이를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였더라? 어머니였나 아니면 아이들이었나? 둘 다였던가. 그녀는 살며시 방문을 열어 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얕고 가벼운 숨, 어쩌다 깊게 내려가다 다시 올라오는 파도 같은 리듬. 어머니, 불러보았지만 소리는 목구멍에서 한 바퀴 돌다가 사라졌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다. 비가 왔다. 마당의 무릉덩이에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비쳤다. 그날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로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손을 잠깐 잡았다 놓았다. 사람은 밥만 잘 먹어도 절반은 덜 외롭다고 어머니는 그때 말했다. 그 말이 어째서 지금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지 지연은 알 수 없었다. 새벽녘 지연은 결국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병원비 적금 통장을 해지한 뒤 나온 현금이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짧게 적었다. 어머니용. 글씨가 떨렸다. 봉투를 책 속에 숨겨 넣으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 꼭 말하겠다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오해를 사더라도 한 번은 제대로 꺼내보겠다고. 아침이 밝아오자 부엌에는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지연이 끓였다. 순애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무슨 날이냐? 그냥 먹고 가세요. 지연은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니는 오래 못 사시잖아요. 라고 말한 거. 그 말 때문에 많이 마음 상하셨죠. 순애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녀는 한참을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다. 저 말은요, 지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더 서두르겠다는 뜻이었어요. 늦기 전에 어머니가 좋아하던 거, 해야 했던 거 다 챙기고 싶어서요. 말이 서툴러서 그게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순애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국물에서 김이 올라와 두 사람 사이를 흐렸다. 그 김이 거치자 지연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보였다. 미운 말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은 미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다. 아직 닿지 않은 듯, 그러나 완전히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순애는 젓가락으로 무 조각을 집어들었다 내려놓았다. 밥이나 먹자.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등으로 눈가를 아주 살짝 훔쳤다. 누구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동작으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복지관에서 방문조사가 나왔다고 했다. 문 앞에서 신분증을 내민 사회복지사 뒤로 햇빛이 번졌다. 순애는 잠깐 지연을 돌아보았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순애가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어디에 기대를 건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정우가 늦게 들어왔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붙어 있었다. 지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결국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건 어머니 쓰시라고 모아둔 거야. 정우가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지연을 보았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제 그 말, 미안해 잘못됐어 하지만 의도는 엄마를 빨리 제대로 모시자는 거였어.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해와 의심이 서로의 팔을 잡아당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무서워. 순애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단어를 발음하는 소리를 무서워. 그 말 속에 담긴 온기를 그녀는 천천히 삼켰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창틀을 긁었다. 테이프 붙인 자리들이 매끈하게 빛났다. 순애는 창밖 감나무를 보았다. 가지 끝 작은 초록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오래 못 살 것 같던 나무가 그래도 한 계절을 더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베개 옆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다. 앞장에 큼지막하게 썼다. 하고 싶은 일, 민재랑 감깎기, 옛 동네 시장 가보기, 사진 찍기 증명사진 말고, 지연이랑 같이 밥 해먹기. 마지막 줄을 적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지연이랑 그 이름을 쓰며 마음이 조금 덜 아픈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그녀는 혼잣말로 덧붙였다. 그래 오래 못 살면 오래 사랑하면 되지. 창밖에서 바람이 감잎을 스쳤다. 집안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 움직인 소리,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직전 막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무대처럼 숨을 고르는 정적이 찾아왔다. 그 정적 사이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마디가 멀리서부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난 아침 마당에 흙은 젖어 있었고 감나무 잎은 더 짙은 초록으로 번들거렸다. 빗물은 처마 끝에서 마지막 한 방울을 떨구었다. 집안 공기는 이상하게 가벼우면서도 무거웠다. 가벼운 것은 말로 어설프게 이어붙인 화해의 김이었고 무거운 것은 여전히 바닥에 깔린 불신의 그림자였다. 정우는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넥타이를 매다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잠깐 멈췄다. 야윈 광대뼈, 거칠어진 턱선. 오늘 저녁에 얘기 더 하자. 그가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상태도 같이 보자. 둘은 같은 방향을 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는 것과 같은 걸 보는 것은 달랐다. 정우가 나간 뒤 집은 미세한 삐걱거림들로 가득 찼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오래된 장판 속 공기에 부풀어 오르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 순애의 마른 기침이 섞였다. 지연은 부엌에서 두부를 네모 반듯하게 썰다가 칼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문을 열자 순애는 이불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반쯤 일어난 자세로 멈춰 있었다. 입맛이 없구나.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 해요. 지연은 그릇을 들고 들어가 숟가락 끝에 국물을 떠서 내밀었다. 순애는 한두 번 고개를 저었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따뜻한 국물이 혀끝을 지나 목으로 떨어질 때 그녀는 뜻밖의 안도감을 느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가 조금 채워지는 느낌. 이거 내가 끓였구나. 네. 간이 적당하네. 그 칭찬 아닌 칭찬이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었다. 지연은 그 말 하나로 오전 내내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점심 무렵 마을회관 앞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속닥였다. 며느리가 세다고 하더라. 시어머니 아픈데 말이야. 요새 젊은 것들은. 말들의 끝이 가벼운 듯 날카롭게 스쳐갔다. 지연은 의약품을 타러 가는 길에 그 소리를 들었다. 걸음을 멈출까 하다 그냥 지나쳤다. 말은 가끔 풍문으로만 존재하여 사람을 베었다. 누구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약국에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앉았다. 옆자리 중년 여자가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코가 빨개서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고맙다고 하고 휴지를 받아쥐었다. 그 작은 친절이 위태롭게 기울어 있던 마음의 축을 잠깐 바로 세웠다. 그러나 정류장 뒤 전봇대에 붙은 요양보호사 구인 전단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흔들렸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고도 바로 지우지 못하고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다. 오후 순애는 거실로 나왔다. 햇빛이 마룻바닥에 사각형으로 고여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의 가장자리, 따뜻함과 그늘의 경계에 앉았다. 복지관에서 또 연락 왔대요. 다음 주에 목욕 서비스 가능하대요. 지연이 말했다. 귀찮은 일 만들어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말끝이 부드럽게 흘렀으나 둘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런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는 과거에서 왔다. 결혼 초 지연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 지연의 어머니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외상까지 쌓여 있던 날들이었다. 지연은 새 식구의 기쁨을 양손으로 받지 못했다. 한 손엔 갚지 못한 돈, 다른 손엔 병원에서 받는 전화. 그때 순애는 말했다.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돈이나 벌어라. 그 말은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지연의 심장에는 다른 모양으로 박혔다. 너는 돈 말고는 줄 게 없지라는 말하지 않은 각주로. 그래서였을까? 지연의 말은 살며시 미끄러지듯 차가워지는 버릇을 갖게 되었다. 스스로도 그걸 알았다. 그러나 다 고치지 못했다.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다. 눈 밑 그늘이 진해져 있었다. 팀에서 인사 이동이 있어. 그는 신문지처럼 구겨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아. 어디로? 분당 쪽 통근 2시간. 둘은 동시에 캄캄한 축을 떠올렸다. 시간이 더 빠듯해질 것, 어머니를 돌보는 손이 더 얇아질 것. 정우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내가 더 못 도울지도 몰라. 그럼 내가 할게. 지연의 대답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러나 그 빠름은 결이라기보다 곤두박질 치는 것을 붙잡는 본능에 가까웠다. 그날 밤 작은 사건이 있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길었다. 지연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다. 급히 문을 열자 순애가 변기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미끄러졌어. 입술이 파래져 있었다. 지연은 얼른 어깨를 받쳤다. 어제 붙여둔 미끄럼 방지 스티커 위로 물방울이 구슬처럼 박혀 있었다. 죄송해요. 손잡이 빨리 달았어야 했는데. 괜찮다. 순애가 숨을 골랐다. 괜히 민폐마. 민폐라니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감싸고 수건을 덮어주었다. 그 순간 오래 묵혀둔 감정 죄책과 애정과 미안함과 오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건 짧은 말 한 줌이었다. 다치지 말아요, 어머니. 사건 이후 정우는 더 강경해졌다. 이러다 큰일 나. 병원으로 모시자.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싫어하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당신 말대로 집에서 돌보자면서. 왜 망설여? 결국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어? 그 질문은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다. 지연도 알았다. 그러나 알면 뭐하나. 말은 늘 어긋났다.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서 반차를 냈다. 정우는 부서를 옮기기 전 인수인계를 해야 했다. 지연은 철물점에서 손잡이를 사고 인근 목수에게 부탁해 욕실에 설치했다. 작업자들이 오르내리는 동안 순애는 방에서 기침을 참으며 기다렸다. 작업이 끝나고 욕실 문을 연 순간 금속 손잡이가 반짝였다. 너무 반짝여서 조금 눈이 시렸다. 한번 잡아보세요. 지연이 말했다. 순애는 조심스레 손잡이를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이제 넘어진다 싶으면 이거 잡으세요. 그래. 잠깐, 아주 잠깐 순애의 손끝에 힘이 생겼다. 오후엔 병원에 갔다. 진료실 밖 의자에 둘이 앉아 있을 때 맞은편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화면 밖으로 넘쳐나왔다. 그 소리 위로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김순애 보호자분? 지연이 벌떡 일어섰다. 진료실 안 의사는 조심스레 입을 떼었다. 진통제 용량을 조금 올리죠. 그리고 마지막 준비들 가족분들과 의논해보세요.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디지털 시계의 삑 소리처럼 건조하고 정확했다. 지연은 알겠다고 했다. 의사의 말은 사실 현실의 환기였지만 그녀의 귀에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서둘러라.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쳤다. 늙어가는 얼굴과 지쳐가는 얼굴이 겹쳐져 하나의 낯선 형체를 만들었다. 지연은 갑자기 떠올랐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장 갈래요? 예전에 다니던요. 순애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호떡집은 아직 있나? 가봐요, 손주들이랑 같이.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또 다른 균열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 앞에서 사촌 형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도대체 왜 고집을 부려? 병원에 모시라니까. 목소리는 도와주려는 사람의 톤이었지만 말은 명령처럼 들렸다. 지연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너는 빠져. 형님의 시선은 차갑게 지연을 스치고 곧바로 순애에게 꽂혔다. 동서가 말이야. 입이 너무 세대. 순애의 얼굴이 굳었다. 지연은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형님, 어머니 앞에서는 내가 뭔데 어머니 앞에서 어쩌고야. 말이 더러움 없이 날아와 박혔다.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현관문을 열어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다. 뒤에서 형님이 투덜대는 소리가 길게 따라왔다. 밤에 정우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결국 말했다. 난 끝까지 해보고 싶어. 뭘? 집에서 우리가. 정우는 손을 머리 뒤로 올려 감았다가 내렸다. 긴 침묵 끝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계획을 세우자. 둘은 탁자 위에 메모지를 펼쳤다. 시간표를 나눴다. 아침 돌봄, 점심 약, 오후 산책, 밤 간호. 가능과 불가능이 섞인 표. 한참 적다가 정우가 펜을 내려놓았다. 당신 회사는? 반차랑 연차 쓰고 상사랑 얘기해 볼게. 그럼 월급은? 이번 달은 내가 모아둔 걸로 버텨. 그 말에 정우는 잠시 봉투를 떠올렸다. 식탁 위에 올렸다가 치웠던 그 봉투. 마음 어귀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내려앉았다. 빛처럼 그러나 빛만은 아닌 어떤 것. 새벽녘 모두가 잠든 시간에 지연은 다시 방에 들어가 창문을 살폈다. 이불을 덮어주려 다가가자 순애가 눈을 떴다. 안 잤구나. 잠이 좀 안 와서요. 나도. 어둠 속 작은 대화가 천천히 오갔다. 지현아, 순애가 낮게 불렀다. 내가 한 말 그거 미웠다, 솔직히. 알아요. 근데 오늘은 덜 미운데. 둘은 동시에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고마워. 누구의 말인지 모를 고마움이 어둠 속에서 둥글게 떠올랐다. 그 다음 날 지연은 회사에 휴직 상담을 요청했다. 인사팀장은 무표정한 친절로 규정과 절차를 설명했다. 최대 3달까지 가능하지만 팀 상황이. 말끝이 흐려졌다.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지연은 자신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눈밑이 파여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한 중심이 생긴 듯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바람이 감잎을 흔들었다. 마당에 들어서던 순간 그녀는
어떤 결심이 자신의 뼈대에 들어맞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여길 지킨다. 저녁 무렵 작은 소동이 또 한 번 찾아왔다. 민재가 학교에서 가져온 알림장에 학부모 참여 수업 소식이 있었다.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 지연은 순간 달력이 머릿속에서 격하게 넘겨지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갈게. 민재가 툴툴거렸다. 안 와도 돼. 엄마가 왜 안 가? 할머니 혼자 두면 불안하잖아. 아이의 말은 어른의 마음을 곧장 겨누었다. 지연은 민재를 안아 올렸다. 다 방법이 있어. 그 말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곧 채워질 예정이었다. 밤 순애는 노트의 목록에 시장 다음 주를 덧붙였다. 사진 찍기 지연이랑. 글씨는 여전히 떨렸다. 그러나 떨리는 글씨도 온전한 뜻을 가진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작은 소식이 도착했다. 지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제가 돌봄 단기 서비스 승인 주 2회, 이 시간. 많지는 않았지만 첫걸음이었다. 지연은 화면을 오래 내려다봤다. 그 순간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잠겨있던 문 하나가 조금 열렸다. 그 문 뒤로 아직 누구도 모르는 시간이 서 있었다. 손잡이를 잡으면 열리고 놓치면 닫히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의 한가운데 언젠가 반드시 도착할 마지막 한마디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은 다만 그 빛을 향해 길을 닦는 중이었다. 주말 아침 골목길에 햇살이 가득 흘러내렸다. 벽돌 담장 위에 고양이가 길게 몸을 늘어뜨리고 있었고 감나무 잎 사이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순애는 마당에 작은 의자를 내놓고 앉아 있었다. 그 곁으로 지연이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 속에 은근한 간청이 있었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자 차창에 흐르는 풍경이 오래된 기억을 불러왔다. 순애는 손끝으로 창문을 쓰다듬듯 만졌다. 여기 버스 노선. 옛날이랑 같네. 지연은 가만히 웃었다. 시장 가면 어머니 좋아하던 호떡집. 아직 있어요. 시장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채소의 풋내가 한데 섞였다. 순애의 얼굴이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호떡집 앞에 섰다. 정말 있구나. 지연이 서둘러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2개 주세요. 뜨끈한 호떡을 받아든 순간 순애는 어쩐지 눈가가 젖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오래전 남편과 함께 서서 나눠 먹던 추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찍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들었다. 순애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호떡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서주었다. 사진 속의 순애는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웃고 있었다. 지연은 그 사진을 저장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기억을 남겨야 해. 오래 못 계시더라도 오래 남을 수 있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연은 부엌에 들어가 재료를 꺼냈다.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 무칠게요. 순애는 부엌 문 앞에 기대어 서서 지연의 손놀림을 바라봤다. 내 친정에서 이런 거 배웠니? 아니요, 어머니 하시는 거 보고 조금씩 따라한 거예요. 순간 순애의 눈빛이 흔들렸다. 언제부턴가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다. 며칠 뒤 지연은 동네 목수에게 부탁해 장롱 뒤 곰팡이를 모두 걷어내고 벽지를 새로 발랐다. 그 사이 순애는 거실에 앉아 작은 TV를 보고 있었는데 문득 느꼈다. 집이 달라지고 있다. 냄새도 줄고 공기도 조금 밝아졌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고맙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오래 못 버틸 거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 같아서였다. 밤에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살폈다. 병원비와 집수리 비용을 위해 모아둔 돈. 그 봉투 옆에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볼펜으로 어머니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속에는 약 먹는 시간, 증세 변화, 식사량, 심지어 어머니가 좋아한 말들까지 적혀 있었다. 감 깎아 놓으면 단맛이 더 살아. 된장은 짜야 맛있어. 이런 문장들이 빽빽이 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그 수첩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지연은 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곧 대답했다. 어머니 기록한 거야. 혹시라도 내가 놓치면 안 되니까. 정우는 말없이 수첩을 넘겼다. 한 장, 두 장. 거기엔 지연의 고단함과 애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정우의 눈이 붉어졌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아내의 말투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깃든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며칠 후 순애는 손주 민재와 함께 마당에 앉아 감을 깎았다. 지연이 일부러 준비한 자리였다. 민재가 투정을 부리며 칼질을 하자 순애가 손을 잡아주었다. 이렇게 돌려야 해.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순애는 혼잣말을 했다. 저 아이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눈을 감고 오래전 들었던 지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어머니는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때는 칼처럼 아팠는데 지금은 그 속에 담긴 숨은 뜻이 조금 보이는 듯했다. 오래 살지는 못해도 남은 시간을 소중히 채우겠다는 다짐. 순애는 방 한쪽에서 노트를 꺼내 다시 펜을 들었다. 하고 싶은 일 목록 옆에 새로운 줄을 추가했다. 지연이랑 시장 다시 가기. 가족사진 남기기. 펜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벽 2시 반 산소포화도 수치가 불안하게 깜빡였다. 거실에 임시로 꾸며둔 침대 곁에서 지연은 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다른 손으로 맥박 산소 측정기를 붙잡고 있었다. 기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얇은 비명을 냈다. 창문에 붙여둔 틈막이 테이프 너머로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트이는 듯했다. 정우는 병원에 연락해 두었던 가정 호스피스 팀을 불렀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진통제 주입량을 조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통증은 덜 하실 거예요. 가족분들 옆에서 말씀 많이 해주세요. 들으세요. 순애의 숨은 낮고 잦았다. 키 작은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손주 민재가 잠든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베개를 정리하고 이불 끝을 반드시 맞췄다. 고요가 길어졌다. 그 고요 속에서 지연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다. 물기 맺힌 감입, 조심스럽게 내밀어준 손. 그때부터 오늘도 자신의 말은 자꾸만 칼끝을 만들어 상처를 냈다. 마음은 자꾸만 붕대를 만들었는데. 엄마. 지연이 아주 작게 불렀다. 그 말은 이 집에 온 지 10수년 만에 처음 내어놓는 호칭이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가 시선을 내렸다가 올렸다. 어머니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거칠고 얇은 피부 결 사이로 온기가 여전히 있었다. 정우가 어머니의 귓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엄마, 나야 정우야. 나 걱정 말고 편히. 말이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시간을 헤아리는 방법이 갑자기 서투러워졌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늦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어머니의 호흡과 자신의 맥박이 잠시 같은 리듬을 찾은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해 두었던 문장을 꺼내왔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췄다. 정우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간호사의 시선이 지연과 순의 사이를 살짝 왕복했다. 지연은 잇따라 말했다. 말이 부서지지 않게 또렷하고 천천히. 어머니 오래 못 사신다 해서 서둘렀어요. 우리의 첫 번째 사진에 엄마도 꼭 들어가게 하려고. 못 오셔도 돼요. 대신 지금 이름을 지어주세요, 미리요. 순애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내렸다. 닫혀있던 입술이 반쯤 열리더니 숨과 함께 거의 소리나지 않는 소리가 흘렀다. 지연이 귀를 가까이 댔다. 뭐라고요, 엄마? 감달던 해말랭이.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지연은 웃으며 울었다. 그럼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단이 어때요? 엄마가 좋아하던 거로. 정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내려놓았다. 놀람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를 보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 서툴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결심의 얼굴. 지현아, 그는 단 한 번 이름을 오래 불렀다. 그 부름만으로도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툭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났다. 간호사가 작은 빛을 낮추었다. 방 안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세 사람의 손을 한데 묶었다. 지연은 다시 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 연명치료 서류. 우리 같이 쓴 거 기억하시죠? 그 약속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가요. 여기 제가 잡고 있을게요. 순애의 숨이 더 얕아졌다. 손끝 힘이 사라지는 대신 온기가 조금 더 깊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천천히 떴다. 미세하게 초점을 잡더니 지연의 얼굴을 한 번, 정우의 얼굴을 한 번 훑쳤다. 그러고는 아주 작게 거의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우리 딸. 지연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 말은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이름표였다. 시집 올 때도 살림을 꾸릴 때도 병원에서 손을 잡을 때도 받지 못했던 늦게 오는 호칭. 늦게 왔지만 정확하게 닿은 호칭. 그 밤 시계의 초침이 한 칸씩 걸어갈 때마다 집은 조금씩 다른 집이 되어갔다. 미워하던 말은 의미를 갈아입었고 잔인했던 예측은 다짐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숨과 숨 사이의 간격이 소리 없이 길어지더니 아주 조용한 끝이 찾아왔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어머니의 이불을 곧게 감쌌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댔다. 따뜻했다. 살아있을 때보다 이상하게 더 따뜻했다. 바깥에서 바람이 감잎을 스쳤다. 지연은 어머니의 침대 머리맡에 작은 쪽지를 붙였다. 가을단이 엄마가 지어준 이름. 우리가 지킬 약속. 그리고 아주 늦게 불을 끄기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이 집의 엄마가 될게요. 그 말은 충격처럼, 그러나 상처를 닫는 충격처럼 집안 구석구석에 번졌다. 오래 못 산다는 예측으로 시작된 문장이 오래 남겠다는 맹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장은 이른 새벽부터 조용히 분주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1명, 2명 들어와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다. 상주석에 앉은 정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연은 곁에서 상복 소매를 조용히 여미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절을 하고 돌아갈 때마다 향내가 공기 속에 층층이 쌓였다. 민재는 의자에 앉아 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작은 손을 지연이 꼭 잡아주었다. 밤이 깊고 조문객이 뜸해지자
빈소에는 가족만 남았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당신을 딸이라고 불렀지. 지연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말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며칠 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낡은 한옥의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가 서 있었다. 가지에는 어린 감이 초록빛으로 맺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남겨둔 약속 같았다. 순애의 빈자리는 분명했지만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지연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하고 싶은 일이라고 적힌 수첩. 거기에는 시장 가기, 가족 사진 찍기, 지연이랑 밥 해먹기 같은 소박한 소망들이 빼곡했다.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연이, 고맙다. 그 글을 본 순간 지연의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심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정우와 민재를 불렀다. 우리 사진 찍자. 세 사람은 감나무 앞에 섰다. 삼각대에 휴대폰을 걸고 셔터를 눌렀다. 웃음이 어색하게 번지다. 결국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사진 속에서 감나무는 여전히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지만 그 아래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몇 달이 흘러 계절은 바뀌었다. 지연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동생 이름 후보를 공책에 적고 있었다. 가을, 단이, 감나무. 아이의 글씨체는 삐뚤었지만 귀여웠다. 정우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들으면 좋아하시겠다. 저녁 무렵 지연은 혼자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별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저 잘할게요. 이제 진짜 딸이자 며느리로 엄마가 지켜오니 집 지켜갈게요. 순간 바람이 감잎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다. 괜찮다. 내가 잘하고 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기 전 지연은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마지막 빈칸에 자신이 글씨를 하나 적어 넣었다. 지연의 약속 오래 못 살아도 오래 사랑하기. 그 글을 남긴 순간 집안에 있던 오래된 그림자들은 조금씩 흩어졌다. 순애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